지금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에 대해서 이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공수처 입장은 적법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신청했고 이의신청도 했고요.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수처장 입장도 같은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어떤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그렇습니다. 흐르는 우리가 라고 생각합니다. 헌정질서 상권 분립을 엄격하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 헌정질서를 문란한 행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분립을 어떤 존중하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됐고 이제 최종 판결 형사사법 절차에서 날 때까지 존중을 해줘야 그나마 그래도 이 흐트러지는 헌정질서가 바로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진동 우리 대검 차장님 좀 나와주시죠. 우리 지금 이제 노상원 수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 특수본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은 참 정말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 체포 또 처리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보다 더 예. 심각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이보다 더 노상원 씨는 심각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노상-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예비, 음모, 실행, 계획, 정리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거를 알고 노상원 씨를 불러서 지금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본인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갖고 그 진술 없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 아니 중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 사건 어려운 사건을 다 해결해 왔는데 이 하나 해결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3번이나 영장을 반려 또는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말씀드립니까? 지금 첫 번째 기각 사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호처 차장이 출석을 했고 또 이제 이미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재범 위헌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 사실은 그 체포영장 방해에다가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가 이제 2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성립되기 힘든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다 영장 발부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건만 그러니까 유별나게 이제 3번이나 기각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관련자들의 계획에서 음모에서부터 예비 음모에서부터 언제 어떻게 이 내란 행위가 계획이 됐고 실행이 됐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 이 문제가 지금 비아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비아폰이 몇 대가 누구에게 지급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는 수사 중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서버 문제를 지금 검찰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의원님 증거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수많은 증거가 많은데 아니요. 지금까지 저 검찰 지금 대검 차장께서도 오랫동안 검찰 생활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에서부터 정리까지 그 관여한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 임무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역할. 그럼 소통을 할 수단이 지금 비아폰 아니에요? 군사령관들은 군사 보안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말이죠.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 그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 전부터 뭐 모의했냐 부분은 저희가 다 밝혔습니다. 공소장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뭘 공소장은- 하신 것도 없는데 공소장은 지금 이 내란 국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들 진술이 어떤 줄 아십니까? 검찰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진술 안 하겠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부터 그 공소 중요한데 사실을 작성할 때는 그만큼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자신 그걸 있습니까?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공소유지에 자신 있어요? 서버 없어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이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검찰의 스탠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자, 그다음에 헌재에서 조태영 국정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고 수사할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모든 수사는 다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 두 사람의 소통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 있어요? 모든 의혹은 다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여튼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의 역할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그래서 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또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사건은 저희도 워낙 중대하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사건이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에 투입을 했고 철저하고 예비에서부터 음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의 교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각오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세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정리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이나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등이 기각된 경우가 있지만 그 기각 사유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없다고 기각된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란죄다 보니까 이게 많은 공범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공범들 이름 속에 피의자 윤석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윤석열을 직접적 타켓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통신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이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른 피의자들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국회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였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죄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법인 내란죄 수개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타켓으로 한 것보다는 주변 부수 수사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각된 영장이라든지 모든 수사 기록을 다 첨부해서 검찰에 넘겼다. 네,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문상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중앙군사법원에 보내는 기록에 원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장성들과 관련된 뭐 그런 건 또 없었습니까? 문상호 말고도 이제 다른 주요 피의자들 중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2월 6일 날 그다음에 8일 날 청구한 영장에는 박안수나 등 그 군인들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서울 중앙군사법원에 관할이 있고 서울중앙법원에는 지금 관할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구될 때는 중앙군사법원으로 갔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관할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피의자로 섞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재판 관할과 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법조문을 명확하게 찾아봤어요. 제 공수처법 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원칙적으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또 예외 조항이 있죠.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처 검사는 형소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만을 공수처가 하고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31조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만 하지 기소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토지관할권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는 12월 6일 청구한 데는 다행히 상민 피의자가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가 주소지여서 관할이 근거니 있었던 것이고 지금 범죄지가 전부 다 지금 여의도 또는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이고 그다음에 또 주소지는 또 이태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서부법원에 관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비로소 지금 서울중앙법원에 대해서 대통령 관련해서 그 관할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서울구치소에 현재지가 됨으로 해서 지금 관할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법원이 뭐 전속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31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이진동 차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예, 이진동 검사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범죄 사실에 증거 인멸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무집행방해하고 직권남용만 범죄 사실로 되어 있는 범죄 건가요? 사실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두 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는 이게 국수본에서도 좀 잘 이걸 따로 범죄 사실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성훈 경호처장이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면 그거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 인멸 행위로서 독자적인 범죄 사실이 될 수 있죠. 그 비아폰 서버를 삭제하라 부분도 만약에 그거에 대한 혐의도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거에 말하는 거 법리적으로 좀 묻는 거예요. 김성훈 경호처장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증거 인멸 행위가 범죄 사실로 구성이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의원님 가정에서 하는 거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법리적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수본에서도 범죄 사실에 그걸 하나 추가하세요. 증거인멸 행위로서 이건 당연히 되는 행위예요. 범죄 사실에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뿐이 아니라 그 두 개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로서의 증거인멸 범죄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필적감정했는데 국수본에서 감정불능이 나왔잖아요. 근데 좀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필적이 그 수첩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감정불능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계획 검찰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수첩을 봤는데 워낙 글씨가 그냥 날아가는 글씨가 돼 있어갖고요.
아마 그래서 아마 필적 감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 근데 건데 감정 다시 다시 한번 다른 검토해보겠습니다.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태용 김건희 문자 관련해서 김건희하고 조태용 문자도 수사했지만 또 하나 수사의 포인트가 이번에 국회에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조태용 원장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12월 3일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계엄과 관련된 그 자금 이것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12월 3일 날 예비비를 타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경호관님 그리고 경호부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관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경호관님 우선 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경호관님은 비아폰 업무 관련 실무 담당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비아폰 서버에는 통신 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죠, 경호관님? 네, 맞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여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와서 비아폰 서버가 이틀치 이전 데이터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비아폰 서버에서 기록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복구는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포렌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상황은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아서 확인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틀치 이상,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치 이상의 통화 기록도 지금 비아폰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게 맞죠? 기록은 이틀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네.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까? 해당 부분은 확인해보지 않아서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경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경호부장입니다. 경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아폰 서버에서는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서버에서 복구를 하는 방법은 포렌식이 있을 건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포렌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포렌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는 좋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호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일여간에 경호처 지도부가 비아폰 기록, 즉 통화 기록과 지급 내역 같은 걸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경호관님은 들은 적이 있죠. 경호관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해당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니요, 예 아니요로만 경호관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지금 경호관님.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 막 뒤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제가 질의를 드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관련돼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에 부합하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 지시를 지원본부장이 지시를 받았고 지원본부장 선에서 못하겠다라고 버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경 본부장에게 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비아폰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다라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경호관님, 불출 대장과 불출 확인서 같은 게 존재하죠.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테스트 방, 테스트 수, 테스트 특, 테스트 예 이런 불출 내역 있는 거 맞죠?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명칭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테스트 방이라고 불출 내역, 불출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칭을 사용해서 그 아니요, 증명서를 제가 발송해- 확인하는 거는 불출 대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냐라는 겁니다. 테스트 예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으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에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 반납한 게 12월 13일 또는 12월 12일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쓰던 비아폰 번호 9400번 맞죠? 뒷번호. 답변을 좀 빨리 해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고도 일주일 넘도록 반납이 안 됐던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 지금 현재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봉인되어 보관 중입니다. 해당 폰에 전원을 키면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한 거 맞죠? 야 아니오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수사기관이 이 폰을 입수하면 불법 내란 당일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간에 대체 무슨 통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한 것도 맞죠? 경호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예. 경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처보안법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서 보신 적 있죠? 부장님? 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언급이 아니 제한될 부장님이 것 같습니다. 작성한 보고서를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하십니까? 이 문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훈 등 지도부에 따라서 전체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관리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명시한 보고서 부장님이 라인에서 쓴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 보안상 확인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호부장님께도 묻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7일 여간입니다. 경호처 지도부가 비아폰 기록과 통화 기록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들은 적 있으시죠? 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항도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언급이 제한되면 좋습니다.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멈춰주시고 김대경 지원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김대경 본부장에게 비아폰 관련 기록을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그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본부장님, 어렵습니다. 뒤에 계신 경호관과 부장이 본부장님 때문에 본부장님을 고려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네, 네, 이 매듭은 본부장이 푸셔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에 부합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 부하 직원들 힘들게 만드세요? 저는 본부장님이 김성훈 차장의 그릇된 지시, 불법적 지시를 막았던 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 지시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걸 왜 여기서는 진술을 못합니까?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비아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분만 주시면 예. 있었습니까? 의원님 저 답변이 좀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부합하는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에 부합합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지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네, 의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이 제한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예. 왜 사실인데도 사실을 이야기를 못합니까? 본부장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경호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죠? 네, 수십 년 근무하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용산 집무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관리본부장으로서. 네,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확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 저희 골프 퍼팅용 매트는 얼마 전에 철거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 의원님 그 저희 이것도 관련된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기가 경호처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획책합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고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했다고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김용현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직접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폐악질로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국회 폐악질이라고 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네.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 유지상 그 다른 사람의 법률 검토는 안 거쳤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계엄 관련 법률을 공부했다. 계엄 요건도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보고 사전에 학습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의 필요성은 순전히 이 국회 폐악질로 짜맞추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는지는 심지어 내란 수계의 지휘에 따랐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1월 5일자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계엄 한 달 전이죠. 저거의 행동이 먼저이다. 전시나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한다.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날 12월 3일 당일은 국회가 통제 불가 상황은 아닌 거죠. 누가 보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온 시민이 다 봤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저 법적 판단, 김용현과 단 둘이서 어떤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한 것은 사실은 짜맞추기인 건데 급급하게 짜맞춘 것인데 내란의 실질적 이유가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말이 안 되고 여인형이 보더라도 경찰력으로 전시는 그 아닌 건 너무 분명하고요. 전시 아니더라도 경찰력으로는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회가 극도로 교란이 돼서 통제 불가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날 그 시점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죠? 망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죠? 그러면 내란의 실질적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잠깐만. 네네. 아, 제가 지금 이제 막 확인했잖아요. 같이 동시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막을 처리해 주시고요. 좀 음성어는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 김건희 씨 목소리인가요? 네, 그래서 음성어는 소거해 주시고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 김건희 씨가 아니 저 뭐지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루라고 지금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씨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명태균 씨가 예 호응해서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윤상현이를 압박한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가 웃음을 짓고 명태균이 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김건희가 네 선생님 하면서 통화가 녹음이 마쳐집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황금폰에서 공개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사이의 육성통화 녹음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인 2024년 11월 15일 구속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 4일간 잠적됐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예. 네, 그 사이에 아마도 USB에 그 김건희 씨와의 육성통화 녹음을 담아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신을 보호하라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묻기로 하고요. 자, 김봉식 서울청장님 나와 주시죠. 네. 김봉식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정언한 그
것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정언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국회 측의 의원님들께서 물어서 네. 그냥 예 아니요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저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계엄 사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러니까 들어가서 들어보니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느낌 받았고 가정사가라는 느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 자, 지금 쭉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금 계엄 사유로 가정사를 언급하신 적은 가정사가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까? 그렇죠. 건강상의 이유입니까?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건강이 안 좋다, 빼빼 말랐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안타깝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부인을 좀 해방시켜 주고 싶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동 차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네. 예, 나왔습니다. 네, 이 명태균 사건을 중앙지검이 이첩받았는데요.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져야 되고요. 내란의 숨은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사는 그 동기마저도 부실 수사입니다. 또 윤석열, 김건희 방탄 수사라고 이름 붙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첩받은 중앙지검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내란의 배후와 아직 김건희 씨가 이 내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할 용이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알겠습니다. 네. 2025년 1월 7일 기억하실 겁니다.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기억하시죠? 1월 3일 1월 3일이요? 예, 집행될 때 당시 처장님께서 영장 집행 수사기관과 직접 부딪히면 공무집행 방해되니 일절 부딪히지 마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전부터 일관되게 내린 지시사항이었습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우려가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문 밖에서 거기서 대기시키면서 대통령단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상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부딪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준 증인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김성훈 차장이 박종준 처장보다 위에 있었던 건 아닙니까? 상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훈 차장은 무조건 막아. 그리고 윤석열과 시그널 문자가 공개됐어요. 공개돼 갖고 국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호처가 철동같이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바쳐 막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장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당일 그 원래 저희들은 정문 밖에서 됐고요. 대기시키면서 하기로 했는데 정문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아니 예상치 못해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처장과 차장이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립니까? 그게 맞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경호처 직원들이 보안법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를 처장님께 보고했죠? 저는 그 보질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어간에 대해서 그 어간 그때 그 주변에서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서 명령을 불이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그 비상계엄 후에 국수본에서 저희 경호처에 증거 보존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 공문에 충실하게 증거 보존을 잘 하라고 제가 이미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니까 처장님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장의 신분으로서 차장에게 휘둘려요. 이런 것들이 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의 안위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거 인멸을 시도해요. 시도하다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이런 항의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요. 거기서 과연 처장님의 역할이 뭔지 제가 충분히 평상시에도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 처리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했고, 이런 큰 비상경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잘 챙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세세하게 챙기라고 말씀하시. 이 제가 처장님을 보고 있거나 이제 말투를 보면 정말 인자하시고 단호함이 안 보이세요. 지금 김성훈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혐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물론 기각이 되고는 있지만 세 차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과연 그 역할을 했나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는다. 뭐 이제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경호처가 이게 완전히 당나라 경호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경호차장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서버 이게 훼손을 조장하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일을 막고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런 일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어쨌든 경호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시간 멈춰주세요. 윤인대 차관보 계십니까? 사실관계 좀 확인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12월 3일 날 21시 55분부터 22시 55분부터 기재부 장관하고 같이 했습니까? 쭉? 아닙니다. 저는 기재부 부총리 만나 뵌 거는 11시 한 30분 경이었습니다. 11시 30분요? 네. 11시 30분요? 네, 그날은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가 계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F4A를 소집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F4A를 소집을 해서 제가 은행회관에 11시 한 반경 갔습니다. 그러면 쪽지 있죠? 아시죠? 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쪽지. 네. 그걸 언제 건네받았습니까? 11시 한 반경 뭐 만나 뵙고 한 5분 안쪽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면 F4 회의 네. 중에 받았다는 11시 5분요? 회의 시작은 11시 40분이었고요. 회의 시작이 22시 40분 아니? 23시 40분에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3시 40분. 네. 그러면 1급 회의는 언제 시작했어요? 12시 한 55분 거의 1시경에 대해서 1급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1급 회의 쪽지를 본 기억은 없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11시 한 반경 그날 밤 건네받고 일단 제가 밖에 나와서 제가 잠깐 봤던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그거를 접혀 있었잖아요. 예, 접힌 걸 제가 접힌 걸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참석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온 상태에서 잠깐 열어봤더니 이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그 쪽지를 인지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저희는 이제 뭐 환율 급등, F4A를 통해 가지고 환율 안정 메시지 발신 이런 것들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그걸 본 순간에는 이게 내 소관이 아닌다 정도만 인식을 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 못했던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그 다음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차관보시잖아요. 네. 이런 쪽지 내용을 확인하고도 경제부총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아니요, 그 경제부총리가 혹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담당은 아니었고요. 예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당시 F4A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또 윗분들 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가지고 최상목 있었습니다.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옆에 실무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고 네. 윤석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차관보께서는 들은 게 뭡니까? 이 쪽지 전달 과정에서 저는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냥 들고 있으라는 말만 들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 총리님께 딱 한 가지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총리의 입장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제일 심각한 게 이 만약에 노상원 이 민간인한테 김영현 장관이 경호실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줬다면 지금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뭐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동일하게 그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쪽, 네, 됐습니다. 다음에 공수처장님, 제가 좀 오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법연구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가입했다고 주장을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한 번 더요. 네. 근데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네. 두 번째 또 서부지법에 진보성향 판사님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 판사님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특정 지방법원에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거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법연구에 뭐 이렇게 있어서 그쪽으로 쇼핑해서 한다 그 이야기가 우리 처장님 우리법연구에 소속 아닌데 기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법원에 이걸 진보와 보수로 이분법적으로 판사님들을 나눈다는 게 법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요. 중앙지법에 누구는 진보 누구는 뭐 보수고 이걸 판사님들을 그걸로 막 나눈다? 그리고 그걸로 판결한다? 수많은 그 판결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특정 법원에 뭐 진보 성향 판사가 많다는 거 이것도 그 납득이 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영장 소핑했다는 주장 있잖아요. 서부지법 이걸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까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정확한 그다음 제일 관련성이 많은 그 관할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 종로구에서 이태원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대통령실이 지금 종로구에 있을 때는 중앙법원 관할입니다. 그런데 이태원으로 그다음에 관저가 또 글로 옮겨가고 나서는 지금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곳이 서부법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범죄지를 또 따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의 내란죄의 어떤 주된 범죄지는 국회와 그 대통령실 그 정도 그다음에 또 안양지원 관할인 중앙선관위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할이 어디가 지금 제일 문제가 없고 판사님이 관할을 시비를 걸지 않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법원에 그 영장을 청구할 때는 마침 그 이상민 피의자가 있기 때문에 간신히 이제 관할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군인에 대해서 할 때는 이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으로 가야지 해서 군사법원에 영장 청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김용현 피의자,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으로 청구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관할이 문제가 그러니까 범죄지와 그 다음에 주소지를 찾아서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거 하에 그 공수처에서는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중앙지법에 영장을 발부하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든
사법부가 판단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닙니까? 뭐 저희들은 뭐 모든 곳에 똑같은 훌륭한 판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사법부를 믿고 또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공수처에서는 그 절차를 밟았는데 아무튼 결론은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체포영장을 문제 삼는데 그 3번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혹시 뭐 다른 결론이 나온다. 어떤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뭐 토달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떤 결론보다도 어쨌든 관할 법원에 있어서 어떤 법원이 더 관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의 궁금증은 그 발부한 영장은 이렇게 뭐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고 어디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제 입장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그 의원의 입장에서 좀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실제 주장하는 건 지금 반대 논리로 막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 영장에 있어서는 판사님들이 제일 적법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끌만 있어도 그런 문제를 삼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열심을 다했고 지금 그 관할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은 이 공수처의 뭐 전속 관할이 중앙법원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끝내야지. 자꾸 법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원마저도 이제 보수 진보로 나누고 이런 상황이 오고 이게 매사 모든 데가 이렇게 네 편 아니고 자기들 이해와 안 맞으면 이렇게 타겟해서 막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법원까지 번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많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거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그 결론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회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튼 법원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든지 간에. 모든 그 분쟁의 최종적인 그 해결자는 이제 법원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체포영장의 그 어떤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그 어떤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그 훼손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